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공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네는 뭐냐면 우리가 이자, 2배사, 근연기 요 나중에 이제 신고할 금액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종합소득금액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얘네들은 빼주겠다라는 게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줄게.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다라고 해서 인적공제는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해서 빼준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인적공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얼마 해주겠다라는 게 부양공제고요. 인적공제가 기본공제고 그 다음에 추가공제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요건을 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단독적으로 출제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엄청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동네예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을 빼줍니다. 알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시면 외울 게 진짜 많다 보니까 정 힘드시면 버리세요. 150만 원 1인당 빼준다. 자, 그럼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 부양가족은 나의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입니다. 알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돼요. 알죠? 그래서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들어온다라는 점 유념하시고. 자,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가로 1번 본인공제. 자, 본인공제는 나니까 빼주는 거예요. 나니까. 그럼 나는 나 혼자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은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안 따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제가 소득이라고 적어놨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소득 금액이 신고해야 될 소득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신고하지 않는 소득만 있다면 네, 소득 금액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일단 원칙적으로 나이와 소득 금액을 다 따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게 일단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인데 꼭 외워주세요. 이 100만 원 이하가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100만 원 이하는요. 8가지 소득 금액을 다 따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아예 종합과세라고 못 박아놨죠. 왜냐면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게 신고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합과세인데 종합과세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종합소득 금액이 6가지죠. 2배사, 근연기 여기까지. 걔만 따지는 게 아니라 퇴양까지 다 따진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2배사, 근연기, 퇴양 소득 금액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도 돼 있죠. 그럼 우리 당연히 비과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비과세 소득 제외고 중요한 게 얘죠.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 안 하는 소득이죠. 원천징수로 세금 내고 끝.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에 중요한 3가지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하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일용직, 그 다음에 3번째가 로또, 복권, 투표권, 슬롯머신. 알죠? 제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3가지. 그 3가지는 신고 안 하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따지면. 자, 근데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입니다. 보세요. 이것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인데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개념을 총급여라고 했죠. 총급여. 근데 비용적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근로소득공제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근로소득은 네가 벌어들인 거에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빼줄게 라고 했죠. 왜냐면 장부를 안 적으니까. 맞죠? 특히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법에 목마르신 분들은 다 외우시고 세법에 난 목마르다. 나는 이걸 다 씹어 먹겠다. 가서 자랑하겠다. 너 이거 외우고 있니? 난 외워볼게 해가지고 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알죠? 자, 외워주세요. 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래요. 알죠? 우리 총급여라는 표현은 근로소득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그 총급여액의 70%를 비용으로 추정해서 빼줘요.
알죠? 그럼 내가 딱 총급여가 500만 원이래요. 그럼 총급여가 딱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요 500만 원에 70%는 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 나와요. 이걸 제발 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 회계할 때 떼인 돈 받죠? 회계 공부하실 때 그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가끔씩 오셔가지고 선생님 1년에 연봉이 5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우린 시험이잖아. 가끔씩 500만 원 연봉이 1년에 5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는데 제발 그냥 시험 목적으로 봐주세요. 아셨죠? 미쳐 환장했어.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알죠? 이걸 왜 외워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소득 금액에 예외 요건이 있어. 얘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 제가 밑줄 쳐볼게요. 최근에 이걸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근로소득만 있대요. 근로소득만입니다. 만.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아시죠? 제발 좀 외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총급여 딱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이었잖아요. 그래서 총급여 5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니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위쪽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100만 원. 아시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계속 관련돼 있을 거예요. 알죠? 암기? 됐죠? 위쪽 100만 원 요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 같이 있으면. 알죠? 그래서 만이라 했죠. 만. 알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절대 근로소득만 있어 이렇게 안 줘요. 그냥 총급여 얼마 이렇게만 주면 근로소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다시 앞으로.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이하는 방금 했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자 공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죠. 맞죠?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져요. 아시죠? 배우자는 나이는 절대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은 따져요. 내 배우자가 연봉이 10억이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부양당할 가족이죠. 여긴 부양할 가족을 빼주는 거예요.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양가족 공제. 여기 항상 부양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중복은 안 돼요. 아내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는 남편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럼 누가 받는 게 좋을까요? 그죠? 소득 많은 사람이, 그죠? 우리 아버지야 내가 받을 거 그래서 안 돼요. 남편이 만약에 소득이 많으면 네가 받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본인의 친정 아버지께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어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직계존속 이런 거 있죠. 시험에는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출제가 돼요.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직계존속은요. 본인 나죠 무조건.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두 칸까지. 그럼 위로 한 칸이면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위로 두 칸이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도 2단계인가요? 조부모? 맞아요. 제가 이쪽이 좀 많이 약해요, 여러분들. 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숙부 백부 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 할 때 뭔 소리야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안 내요, 여러분들. 알죠? 그러면 이쪽은 내가 부양할 가족이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쯤 되면 정년 퇴임하실 나이죠. 그래서 일단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당연히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야 내가 부양할 가족이 되는 거죠.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요. 나를 기준으로 이제 반대로 아래로 두 칸까지 아래로 두 칸. 알죠? 그럼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이면 누구예요? 그죠? 자녀고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두 칸 아래면 손자, 손녀죠. 그리고 항상 가슴으로 낳은 자식 입양자는 무조건 세트입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그러면 내가 부모님 입장이잖아, 이번에는. 자녀가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부양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20세가 되면 청년이죠. 그럼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막 째려보세요. 너는 공제가 되는 가족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렇죠.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20세 이하. 됐죠?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 좀 설명할게요. 뭐냐면 이거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서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알죠?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살아계시는 한 분 있죠? 살아계시는 한 분이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리움에 사무친 게 아니고 그리움에 사무친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싶어서 아직 그 세포가 남아 있어서 연애 세포가 그래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럼 계부나 계모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내가 그 계부나 계모가 60세 이상 100만 원 이하이고 내가 그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부 계모도. 알죠? 그거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 우리가 조심하실 게 직계 비속의 배우자 안 돼요. 며느리나 사위 안 됩니다. 조심하실 게 배우자의 부양 가족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냅니다. 말 문제로 장난 무지하게 썼어요. 배우자의 부양 가족은 되지만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차이 크죠? 배우자의 부양 가족과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이거 낸다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저 그지같이 내네 이거 막 진짜. 알죠? 사람 죽여요. 막 피말려. 그죠? 예. 낚시 월척이다라고 이게 낚아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다 안 돼요. 알죠? 대신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됩니다.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냐면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사례입니다. 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며느리를 두셨어. 여러분들이 며느리 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혼 약속까지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난 거예요. 상견례.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래서 앞으로 엄마라고 좀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그래서 좋았어 사이가. 근데 추석날 갔습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놈 새끼야 왜 이제 왔어? 빨리 와서 청소하고 빨래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여기 며느리가 드립이에요. 드립 아시죠? 고부 갈등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까?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 사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삼촌, 고모, 조카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이, 소득 금액 안 보고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아셨죠? 조심. 대신에 이건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말 문제는 냅니다. 직계 비속도 장애인.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도 장애인이면 우리가 며느리하고 사위도 공제 대상이 돼요. 조심하시건 둘 다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며느리하고 사위만 장애인이면 안 해줘요. 아셨죠? 왜냐면 장애인끼리 대부분 결혼하시죠 일반적으로. 그죠? 꼭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는 나이 짬뽕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알죠? 그래서 외우시긴 편하죠? 둘 짬뽕. 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이 따지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외워주시는 걸 권장드리냐면 얘처럼 외워주세요. 여기. 얘처럼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이 완화가 됩니다.
요건이 한 단계씩 없어져요. 여기 할 때 좀 말조심 진짜 많이 해요. 장애인 비하 발언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16살 비장애인 분하고 그 다음에 한 28살 뭐 30살 장애인 분들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또 장애인 비하 발언 된다니까. 알죠? 그래서 장애인 쪽은요, 나이를 안 따져요. 알죠? 나이를 조심하실 게 가끔씩 이것만 보고 장애인은 공제가 되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도 소득 금액은 봐요. 알죠? 그래서 가끔씩 장애인 딱 나오면, 어우씨, 나이 안 본다며. 공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시험에 소득 금액 3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내가 부양을 받아야죠. 그분한테.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양가족은 여기 소득금액 다 따져요. 알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 시험에서 낸 적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남의 자식 키우는 거예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넘어갈게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4번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진짜 많이 해요. 동그라미 4번. 이거 유념하세요. 그럼 우리가 부양가족이 뭐냐? 일단 부양을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가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거기에 그 부양가족이 나와야 됩니다. 원칙이. 아시죠? 그리고 언제 동거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었어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으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있잖아요. 종료일이면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가 나랑 이혼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 배우자는. 알죠? 근데 이혼죄 내지 않는 건데 이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대요. 이혼의 절차. 그건 괜찮습니다. 알죠? 그래서 팁을 한번 드리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하시면 됩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소송 일단 하다가 1월 1일 날 자 끝 이렇게 공제는 받고 끝내자 우리 이렇게. 쏘리. 알죠? 조심하셔야 돼. 이혼 냈었어요. 조심하시고. 자, 다만 우리가 12월 31일 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외워주시는 거 진짜 시험에 잘 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있죠.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부양가족들이 배우자, 직계비속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 부양가족으로 봐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줄지 아냐면 내 자녀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 중이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네? 아니 돼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외우셔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버리니? 아니죠. 맞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주거 형편상 별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시험에는 줍니다. 시험에서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면 그 동거 요건 만족한다라는 얘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 중 이러면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제가. 알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직계존속은 우리가 따로 살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야 된다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제가 안 돼요. 조심. 알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조심하실 게 여기 직계존속이요. 배우자, 그 다음에 입양자, 배우자, 직계비속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고.